안녕하세요. 메이커 라이프스타일 랩 제이입니다. 자, 많은 현대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적 어려움들이 있죠.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로 우울, 불안 등과 같은 감정에 관여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로토닌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까요? 뇌하 수체와 시상하부 조절에 참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인간의 행동 과정 또한 조절하는데, 예를 들면 감정, 인지, 기억, 분노, 충동, 공포,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식욕, 중독, 성적인 행동 등 다양한 행동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는데요. 또한 중추신경계에서는 우리의 동작, 움직임이겠죠. 수면, 바이오리듬, 호흡기, 체온, 신진대사, 그리고 우리 내부 장기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세로토닌이 부족한 동물이 추운 환경에 있을 때 빠른 저체온증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했고, 세로토닌 신호 전달 문제가 있을 경우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기능성 장질환과 관련이 있기도 하며, 세로토닌 조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각 수용 정보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통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도 보고되었습니다. 세로토닌이 단지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닌 우리 신체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세로토닌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빛에 노출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에 효과적이라고 잘 알려진 것이 바로 햇빛 노출이죠. 세로토닌은 밝은 빛에 노출될 때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는데요. 계절성 우울증 외에도 임신 중 우울한 기분, 생리전 증후군에서 불쾌한 감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도 있었고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햇빛이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켰으며,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하루 중 밝은 낮 시간에 세로토닌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계절성 우울증 환자에게는 치료용으로 제작된 밝은 램프 사용이 처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냈다고 보고했고, 2002년 발표된 연구에서 12개월간 세로토닌 수치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겨울에 세로토닌이 가장 낮았다고 했으며, 보통 성인의 경우 늦여름과 가을에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하고 봄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꼭 햇빛에 노출될 수 있게 신경 쓰는 것이 좋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실제로 운동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항우울 및 항불안 효과가 명확하다는 연구 보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이 정말 자주 처방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영국에서 치료법을 권장하는 기관으로 알려진 국립보건 및 임상우수연구소에서 우울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경미한 우울증은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보다는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보조요법이 치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젊은 성인과 노인들 모두 우울 관련 증상이 낮고 추후에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저강도 유산소, 중간 강도 유산소, 그리고 유연성 운동, 이렇게 세 가지 그룹 중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이 다른 두 그룹보다 우울증에 더 높은 개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근력 운동이 세로토닌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었는데요. 운동 중 특히 유산소 운동이 뇌 세로토닌 활동을 자극하고 트립토판 상승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로토닌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로토닌 결핍이 우리의 행동 조절에 영향을 준다고 앞서 소개했던 것 같이 세로토닌이 음식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는 것에도 관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만이 꼭 항상 많이 먹어서 발생한 것은 아닌데요. 특정 질환으로 인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헨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유전적 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성장 호르몬 결핍, 섭식장애, 예를 들어 폭식장애나 야식증후군 등처럼 다양한 원인이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항비만에 관여한다고 잘 알려진 신경전달 물질 중에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있는데 실제로 항비만 약물은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 식욕 억제를 하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참고로 뇌의 트립토판은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라제 효소에 의해 5-HT로 전환되며 이 5-HT는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트립토판이 풍부한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 프로틴입니다. 이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가 세로토닌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콩류, 견과류, 해조류, 우유, 계란, 가금류, 연어, 짙은 녹색잎 채소는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섭취만으로 충분한 세로토닌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혈액 및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게 영양소를 혈류에서 운반하는 글리코겐, 즉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방출하여 아미노산 흡수를 촉진시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탄수화물은 혈장 트립토판 비율을 높이고 뇌 진입을 촉진시킨다고도 보고되기도 했고,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기 위해 트립토판이 풍부한 단백질 식품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꼭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는 탄수화물도 함께 섭취하시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 영상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가공육보다는 지방이 적은 육류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녹색잎 채소, 그리고 단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즉 정제 과정이 최소화된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신다면 세로토닌도 높이고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운동도 함께 병행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삶에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로토닌이 단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닌 우리 신체 건강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우리의 내적 그리고 외적 건강을 위한 비결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하게 먹기, 운동하기,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 우리에게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것들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항상 언제나 건강하시고 든든하시고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